자,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경우의 수랑 관련해서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토탈 프로버빌리티도 있었고요. 다음에 인디펜던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살짝 바꾼 베이즈 룰이 있었고요. 이 베이즈 룰을 인퍼런스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하고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에는 용어들도 있었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그다음 포스티어리어, 그다음에 프라이어, 라이클리우드, 그 에비던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이산 확률 변수, 연속인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이번 시간에 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나오면서 expectation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었고요. 또 베리언스도 결국은 expectation이었죠. 이 베리언스의 정의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특정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가질 수 있는 값이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무한대계죠. 그래서 무한대계 중에서 그 중에 어떤 한 값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네, 바로 0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원판이 있고요. 원판이 있고 그 값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자, 이때 화살표를 뱅글로 돌립니다. 뱅글로 돌리면은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특정 값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숫자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자. 이렇게 확률 변수를 하나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확률은 특정 순간에 값일 확률은 0이지만 우리가 범위를 주는 것은 그 확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25에서 0.75 사이에 들어올 확률, 이 화살표의 끄트머리가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0.5죠? 네, 0.5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서 이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면적으로 면적으로 해도 되고요. 하여튼 요 범위로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요.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 특정 순간의 확률은 0이지만 어떤 범위를 제시하면 어떤 확률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는데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모든 범위에서 어떤 특정 기준가,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 0이고 1보다 클 때 0이고 0에서 1 사이만 값이 1인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고 x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1이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0 이렇게 define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확률 분포 표에서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죠. 네, 여기도 보면은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높이가 1이고 너비가 1이니까 넓이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확률 분포
표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B 사이의 면적이 결국 확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되고요. 자, 어떤 범위 AB의 범위를 줬을 때 이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자, 윗부분이 저 부분의 넓이입니다. B 빼기 A 곱하기 높이 1. 윗부분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1이니까 이 범위의 확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고등학교 때 그 미분 적분을 배웠다면 이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A에서 B까지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했으니까 이 fx 곱하기 dx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를 다 그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 함수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네,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이 빨간색 값을 쭉 누적을 하고 전체 그 누적된 거의 넓이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그 1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쭉 누적되도록 그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은 이 빨간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얘를 fx라고 했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fx는 0보다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나오고요.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누적을 시켜 놓은 건데요. 이 넓이를 누적을 시켜 놨습니다. 넓이를 누적을 시켰습니다. 넓이를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가면은 전체 넓이는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넓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 어떤 값까지의 넓인 거죠. 또 여기까지 누적을 했다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여기까지를 여기까지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P가 확률인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 값보다 작을 확률을 fx 대문자 f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대문자 fx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누적되기 전에 이 빨간색은 소문자 fx로 보통 여기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세로가 나타내는 그 단위가 이 세로가 나타내는 값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확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높이들을 다 모아야만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여기서 확률 밀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높이가 확률 밀도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나타내는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면 좋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앞글자만 따서 PDF, 보통 줄여서 PDF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이 파란색은 이 빨간색을 특정 범위까지 누적시켜서 그 특정 범위까지의 누적시킨 넓이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를
누적했다 라고 해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cumulative C, 그다음에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해서 CD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DF, CDF 이렇게 줄여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영어로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에서 앞글자만 따서 PMF라고 합니다. 자, 왜 확률 질량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 가로축이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이죠. 그리고 세로축은 밀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률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일 때는 우리가 점으로 보통 나타내고요. 만약에 영어로는 스칼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은 이제 선을 그릴 수가, 점이 두 개가 모이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그림으로는 지금 선 한 개만 그었지만 변수가 한 개 있는 경우만 생각했지만 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점, 선, 면, 부피 이런 식으로 명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확률 변수가 여러 개인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랑 요 사이 간격을 부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밀도라는 것이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요. 자, 요 간격이 부피고 거기에 높이 밀도를 곱하면은 확률이 나오죠.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고요. 그것이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높이가 곧바로 확률이가 되죠.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로 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확률 변수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 높이 값이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PDF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의 특성을 보려면 확률 분포 표나 아니면 확률 분포 함수를 보면 되는데요. 확률 분포 함수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PDF를 보면 되는 거고요. 디스크리트한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PMF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누적해 놓은 CDF를 봐도 되겠습니다. 자,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PDF가 뭐야, PMF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는 확률 분포 함수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아예 함수라는 단어도 빼고 확률 분포가 어떻게 돼?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어떤 분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녀석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녀석의 PDF가 뭐야? 또 디스크리트한 경우라면 PMF가 뭐야?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정의한 어떤 확률 변수가 있겠죠? 자, 이 확률 변수에 대한 PDF가 뭐야?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PDF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확률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PDF를 조인트 PDF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도 있고 y도 있다. 자, 두 개인 거죠. 예. 자, 이때 이 녀석들의 분포함수 또는 뭐 결합 분포함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들의 특징은 이렇겠죠. 네, 이렇게 갈로안의 변수를 값을 두 개를 쓰고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영역을 적분 면적을 구하면요, 두 번 인테그럴을 해야 됩니다.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면적은 1이 나오겠죠. 자, 어떤 그 조인트 PDF가 주어졌는데요. 어느 한 변수로 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두 번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적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하는 것을 marginalize라고 얘기를 합니다. marginalize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데요. 자, 이때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자, x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나요? 네, total probability였죠? total probability였는데, 자, B랑 A랑 AN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A에 대해서 전체 A는 A1이랑 A 뭐 n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A들을 다 그 A와 B의 교집합을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예, PB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 기억나죠? 예, 요 영역이 B였고 A1, A2, A3, A4 그래서 그 교집합,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을 다 더하면 B가 되죠. 자, 그래서 조인트 PDF, XY에 대한 조인트 PDF가 있는데 Y에 대해서 몽땅 다 서메이션을 하면 뭐가 남겠어요? 네, X만 남게 됩니다. 자, 조인트 PDF, XY에 대한 조인트 PDF가 있는데 X에 대해서만 다 더하면 F, Y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예, marginalize 한다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arginalization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것들을 marginal PDF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conditional PD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conditional probability 이런 식으로 했었죠. A랑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은 B가 오고 P에 A에 and B 이렇게 썼었죠. 자, 이게 PDF로 넘어와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P에 X랑 Y가 있다. 그러면 분모에 Y에 대한 PDF가 오면 되고요. 분자에는 X랑 Y에 대한 조인트 PDF가 오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PX가 되고요. X에 대한 PDF가 오고 분자에는 X랑 Y에 대한 조인트 PDF가 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PDF가 있는데요. 그 조인트 PDF는 한쪽을 마지널라이즈한, 예를 들어 X로 마지널라이즈 했다, Y로 마지널라이즈 했다. 그럼 PX가 남겠죠? PX랑, 그 다음에 이 X가 주어졌을 때의 Y에 대한 PDF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고 했죠? 자,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써줍니다. PX를 써주고요. PDF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X를 기본으로 주고, 안 쓴 Y를 쓴 컨디셔널 PDF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YG 변수가 3개, 랜덤 베리어블이 3개인 경우에도 쉽게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X를 먼저 한번 써주는 거죠. 자, 그럼 X 이제 썼고요. 자, 그럼 X를 주어지고요. 안 쓴 Y를 한번 써줍니다. 자, 그럼 Y도 썼죠? 자, X랑 Y는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X랑 Y 쓴 거를 기본으로 놓고, 아직 안 쓴 G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을 나름대로 세우면 이 조인트 PDF가 마지널 PDF랑 그다음에 컨디셔널 PDF의 곱으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 컨디셔널 PDF인 거죠. 자, 확률 변수의 독립 조건 나왔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자, 확률 변수로 바뀌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조인트 PDF가 어떤 조인트 PDF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지널 PDF랑 컨디셔널 PDF로 쓸 수 있는데 서로 관계가 없다면, 서로 독립이라면 이 조인트 컨디셔널 PDF가 그냥 Y로 바뀌겠죠? 네, X랑 상관없이 Y가 나올 테니까요. PY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확률 변수의 독립 조건은 뭐냐면 조인트 PDF가 각각의 마지널 PDF의 곱으로 표현될 때 이 두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합니다. 자, 이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립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조인트 PDF가 이 확률 변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5가지가 있고, 확률 변수 Y가 가지는 값이 5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로부터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본다고 하면, 이걸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 몇 개를 그려야 돼요?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 X가 1이고 Y가 3인 경우, 점점점점해서 X가 5고 Y가 5인 경우, 이만큼의 값이 필요하죠. 자, 함수로 써보면 P11인 경우, 여기는 P12인 경우, 여기는 P5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총 25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확률 변수의 이 조인트 PDF, 조인트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를 살펴보려면 25개의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확률 변수 X랑 Y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이거의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PX를 나타내는 분포 이 표 테이블은 몇 개의 칸으로만 이루어지면 돼요? 네, 1부터 5까지 5개의 칸만 있으면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이 분포 테이블이 1부터 5까지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의 곱만큼의 그 값이 필요했었는데요. 자, 이게 독립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값만 있으면 되니까 5개, 총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훨씬 줄어들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많을수록 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이 어떤 조인트 PDF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기대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결국은 어떤 분포랑 관련돼 있죠. 자, 이 분포를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뭐가 많이 쓰여요? 평균이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어떤 분포의 분포를 나타내는 값으로 대표값 한 개만 쓰인다기보다는 또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 삼포도도 많이 보죠. 그래서 삼포도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서메이션 대신에 인테그럴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값이랑 그때의 PDF 그리고 거기에 dx를 써줍니다. 자, 이것이 PDF고 밀도죠. 밀도였고 거기에 너비, 아주 좁은 너비 곱하기 너비를 하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률이랑 그때의 값을 곱하고 다 더해주면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기대값은 계산된 기대값을 뮤라고 하기로 했죠. 자,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그 차이의 제곱의 기대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평균이 있는데요. 그거의 제곱의 기대값.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니까 VAR X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리고 계산된 기대값 분산 값을 시그마 제곱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대문자고 확률 변수가 대문자고 실제 값이니까 소문자로 나타냈죠. 그래서 제곱을 하고요. 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fx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dx 이 두 개가 결국은 확률인 거죠. 확률 곱하기 어떤 값 그다음에 다 더했습니다. 자,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평균을 구한 건데 어떤 x의 빈도가 다 1인 경우를 나타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분산을 구한 건데 각 값의 빈도가 하나씩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고 분산 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확률 변수 하면은 기대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죠. 그래서 어떤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평균, 분산. 이 결국은 기대값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값 구하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기대값 구하는 예를 하나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x는 뭐냐면 동전을 던지는 실험인데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실험인데 앞면이 나오면 1로 매핑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0으로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확률 변수의 특징은 이 확률 분포 표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스몰 x가 0일 때는 0.5고 스몰 x가 1일 때는 또 0.5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자, 이때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x의 기대값은
그 값 0 곱하기 그때의 확률값 0.5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그때의 그 확률값 P1 그래서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여기 대문자고 썼네요. 예, 여기도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4달러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6달러를 내는 것을 확률 변수로 정해 보겠습니다.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4로 매핑을 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6으로 매핑을 하는 것을 확률 변수 W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W가 확률 변수 W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개인 거죠. 예, 뒷면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6이고요. 앞면이 나올 때는 4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앞면이 나오는 뒷면이든 앞면이 나오든 확률은 0.5인 거죠. 자, 그럼 이때의 기대값을 계산하면은 0.5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0.5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W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달러입니다. 자, 내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조건으로는. 자, 이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그 설명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 W라는 확률 변수는 앞에서 정의한 확률 변수 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맞나요? 1일 때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6, 4로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W에 대한 기대값은요. W에 대한 기대값은 W를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10x 마이너스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 10은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썼고요. 앞으로 뺐습니다. 앞으로 뺐고 2x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도 여기 2라는 녀석의 바깥으로 그냥 그대로 뺐습니다. 그래서 x의 기대값은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한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의 기대값으로부터 뭔가 식을 전개해서 구한 거나 똑같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expectation이라는 이 녀석을 어떤 연산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연산자는 연산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죠. 네, 이 특징을 뒤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x에 관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x에 관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에 관한 어떤 함수를 g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이 g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컨티뉴어스한 경우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인테그럴이 두 번 나오고요.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함수 g에 스몰 xy가 있고 그때 joint pdf 스몰 p x, y joint pdf가 오고 dx, dy 자 이렇게 써주면 joint 확률 변수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두 개의 확률 변수에 관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기대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PDF 나왔지요. PMF 나왔죠. 다음에 조인트 PDF, PMF 뭐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용어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뭐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라고 하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기대값 정의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 조인트 PDF에 관련된 어떤 함수의 기대값이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기존 그냥 변수 하나에 대한 기대값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높아지면서 다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x에 관한 함수의 기대값인데요. 자, 그냥 기대값 어떻게 한다고요? x에 대한 기대값 어떻게 한다고요? 쓰긴 이렇게 쓰고요. 대괄호를 써줍니다. 자, x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기호를 쓰고 계산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시그마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에다가 그때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디스크리트한 경우니까 PMF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경우라면 여기가 인테그럴이 되고요. 인테그럴이 되고 여기가 보통 스몰 px라고 해서 pdf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기대값의 정의입니다. 기대값 정의.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여기가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함수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